잘 하니까 2교시 하면 되니까 이제 좀 이따가 2교시 받으면 되겠고요. 자, 오늘 어디 보시냐면 교재가 450페이지 보시면 돼요. 450페이지. 2절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 이 주임법하고 상임법하고 오늘 다 끝을 내야 되는데 그 원장님 수업할 때 이 주임법 했던가요 이번에? 언제 했어요? 민법 시간에 주임법 언제 했나요? 예전에 했다고요? 이번 수업 때는? 이번에 이제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자, 어쨌든 그러면 저한테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한 번 더 들으시면 되겠죠, 그죠? 오늘 수업을 잘 들으시고서 원장님 수업할 때 대답을 잘 하세요. 아셨죠? 자, 이제 오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니까 450페이지 보시면 되겠고, 일단 주택임대차는요, 두 문제쯤 나온다 보시면 돼요. 많으면 2개, 하나는 혹은 2개니까. 두 문제를 대비해야 되겠는데, 책은 좀 이따 보시기로 하고, 이제 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니까, 이제 일단 법의 이름을 좀 확인을 해보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렇게 문제 이름을 풀어보니까 어떤 뜻이에요? 주택에 대한 임대차를 보호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임대차 이렇게만 하면 두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세입자가 있고 집주인이 있겠죠. 집주인을 뭐라고 그래요? 임대인이라고 하고 세입자를 임차인인데 여기서는 지금 누구만 보호한다는 뜻이다? 여기는 임차인만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임대인을 보호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주택에 대한 임대차를 보호하지만 누구만 보호하는 거다? 임차인만 보호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법의 성격을 얘기할 때 우리가 민법은 일반법이라고 그래요? 특별법이라고 불러요? 민법은 일반법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 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 성격을 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는 민법이 아니라 이 법이 우선 적용이 돼야 돼요. 그거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우선 이제 이 법이 어디에 적용될까부터 봐야겠는데, 자, 그걸 적용 범위라고 그래요. 적용 범위. 어디에 적용되느냐? 지금 뭐 주택이니까 당연히 자 주택에 대한 모든 임대차예요. 그래서 적용 범위가 주택에 대한 모든 임대차에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임대차. 여기서 이제 모든이란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니 이때 주택의 의미가 자 등기가 안 된 것도 괜찮다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등기 안 돼도 심지어 허가가 없어요. 자 무허가인 경우를 하더라도 주택이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등기 안 됐다 허가 없다 다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주택의 일부가 주택이 아니라 주거 외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구멍가게 이렇게 수퍼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주택의 일부를 주택이 아니라 주거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보증금과는 무관해요. 액수가 크건 작건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무관하게 다 적용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자체가 중요해지는데 이게 이제 공적 장부상 용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공적 장부는 사무실로 돼 있다고. 그런데 실제 이용 상태가 주택이면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적 장부상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용되는 상태가 주택인 경우면 적용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모든이라는 의미가 압축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적용되는 것도 있겠지만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하룻밤 자고 나오는 거 있죠. 호텔, 모텔은 주택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것들은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적용이 되지를 않아요.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 우리가 보통 이제 금방 위에서 임차인만 보호한다 했었죠, 이때. 그러니까 임차인은 두 부류가 있을 거라고요.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자연인에 대해서만 보호할 수 있는 것이겠지 법인들은 보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다. 그럴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데 뭐 예외는 물론 있어요. 원칙적 예외는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자연인밖에 안 되는 것이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 일단 이 법 자체가 주택 임대차를 보호한다고 되어 있지만 임차인만 보호한다는 뜻이고 모든 임대차에 다 적용이 되는데 등기 안 돼도 허가 없다도 적용이 된다. 일부를 주택이 아닌 걸로 사용해도 되고 금액과 관계없고 그 다음 실제 이용 상태가 주택이면 적용이 되고 그리고 호텔 등은 적용할 수 없다. 그 다음 법인도 적용이 안 된다. 그런 뜻이라고요. 책을 잠깐 보시면 이제 책을 정리해 볼게요. 목적은 필요 없겠고 2번 적용 범위라고 써 있어요. 그 표를 보면 되죠. 왼쪽 적용되는 것, 오른쪽 안 되는 것. 자 적용되는 거 보세요. 1번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또는 일부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된다. 전부나 일부나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2번은 등기하지 않은 전세 계약도 준용된다 그랬죠.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세를 들어갔다라고 말하잖아요. 전세 들어갔다고. 근데 그건 전세권이 아니라 그냥 채권적 전세죠. 그죠? 그 뜻이고.
그다음 3번 여기도 물론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4번 동그라미는 주택인간인가 판단을 무엇로 할까 그 말이에요. 그런 공적 정보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 상태로 주택인지를 판단한다 그 뜻입니다. 그다음 5번 법인도 일정 경우에 적용되는데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세 가지야, 세 가지. 첫 번째 예를 보시면 지금 맨 앞에 써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다음 그 탑줄 끝에 보시면 지방공사, 그리고 중소기업. 다시 말해서 법인들은 원래 안 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다음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법인님이 적용이 됩니다. 그 뜻이에요. 그건 이제 오른쪽 보시면 안 되는 거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거의가 상가로 쓰는 건데 방 한 칸 정도를 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의가 상가로 쓴다 그럴 때는 이제 주택이 아니니까 사용 안 되는 얘기인데 예를 보니까 참 재밌죠. 다방에 딸린 방이라고 써놨죠, 그죠? 다방이 딸린 방 써놨는데 다방이 지금도 있나요? 그죠? 참 커피숍이라 그러지 다방이란 말을 지금 안 쓰지 않나요, 그죠? 참 예의가 참 그래요, 그죠? 이 다방이란 표현이 이게 뭐 다방이란 말을 자주 안 쓰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뜻이죠. 그다음 2번이 이제 그게 뭐 호텔, 모텔 그런 뜻이에요. 일시 사용이 명백하다. 그럴 때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호텔, 모텔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4번을 보시면 그 세 가지 있죠. 자,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 세 가지는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 세 개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이제 우리 책은 보니까 대항력 이란 말 나오죠, 오른쪽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 그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대항력이란 말을 이해를 좀 하면서 할게요. 자, 이 수업을 지금 처음 듣는 분 계시니까 먼저 근본부터 이해해야겠지. 자, 일단 대항력 용어를 풀으세요, 먼저. 대항할 수 있는 힘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들어가면 만들어지는 권리가 뭐예요? 임차권이죠, 임차권. 임차권은 권리 성격상 채권, 물권, 채권이에요. 야, 그러니까 물권과 둘이 싸우면 항상 누가 이겨요? 물권이 이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보호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이제 일단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장치가 있긴 있죠? 있긴 있어요. 자,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무슨 법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민법상 보호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채권에 불과한 임차권을 민법으로 보호를 해보자 이거지. 어떤 제도가 있을까? 가장 큰 제도가 무슨 제도? 전세권을 설정하면 되겠죠. 전세권 설정. 자, 전세권을 설정하면 되는데, 자, 전세권 설정이 됐다고 치면,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권리가 나온다, 이 말이 이렇게. 자, 일단 이 전세권 자체가 설정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뭐가 생긴다, 이제? 다양한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대항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게 뭐예요? 일단 대항력이에요, 그죠? 더더군다나, 이 전세권은 담보권의 성격도 있다고, 이거는. 담보권 성격도 있을 테니까, 내가 전세권자인데, 세를 살던 집이 만약에 기간 다 끝났잖아, 그죠? 근데 집 주인이 돈을 안 줘요. 보증금을 안 주고 있어. 그럼 내가 전세권자니까 내가 살던 그 집을 바로 경매를 넣을 수가 있다고.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뭔 얘기예요?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 굳이 경매를 넣지 않아도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순서에 맞춰서 배당을 해줘요. 보증금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선 변제권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죠? 그다음 끝으로 뭐가 있어요? 이건 물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어? 물권적 청구권을 다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물권적 청구권을 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힘이 많아지게 되죠, 그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돼요? 민법상 뭐 하면 된다? 전세권 설정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긴다고 이렇게. 그런데 뭐 굳이 전세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어떻게 민법상 임대차 등기를 해도 돼요. 이건 민법 621조에 규정된 건데, 자, 임대차 등기하면 첫 번째 기본적으로 또 뭐가 생긴다? 역시 대항력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임대차 등기했다고 해서 경매를 넣을 수 있을까요? 그럴 권리는 없죠. 왜 그래요? 요거는 물권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권은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이제 물권처럼 보호를 받을 뿐이지 물권으로 변하진 않아요. 그냥 채권일 뿐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매를 넣을 수는 없어.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있으면 순서에 맞춰서 돈은 물어줘요. 뭐라 그래요? 우선 변제권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선 변제권. 그러면 일단 두 개만 해보면 지금 우선 이제 그 기본적으로 대항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민법상 전세권을 설정하든가 아니면 임대차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훌륭한 제도가 있죠,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제도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게 쓰임새가 좋을까? 아니에요. 활용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건 거의 쓰임새가 없어,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주택일 때 이렇게 전세권 설정했다든가 임대차 등기된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드물다고. 거의가 실제 거의 드물어요. 왜 그럴까? 저 전세권 설정하든지 임대차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 조건이 있죠. 반드시 누가 동의해야 되겠어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그죠? 동의가 없으면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입장 받고 여러분들이 집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세를 주고 있어요. 그죠? 근데 세입자가 왔어. 이거 해달라고 막 졸라요. 해주시겠어요? 네? 안 해줘요? 그걸 해준다고 그러지 뭘 또 안 해준다고 그렇게 야박하게 얘기를 해? 해주면 좀 좋지. 잘 안 해주죠? 잘 안 해줘요. 그럼 왜 안 해줍니까? 이유가? 돈 들어가요. 등기 비용이야. 물리면 되죠. 임차인한테. 응? 등기 비용이 임차인한테 네가 내라. 그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건 등기를 하죠. 그죠? 등기하면 보증금 액수가 등기가 돼요. 등기부상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등기부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 담궈놓고 돈 빌려 쓰려고 그래요. 그 은행이 갔잖아요. 그 은행에서 등기부를 떼본다고. 떼보니까 금액이 올라가 있지 이렇게. 그럼 그 은행이 돈을 빌려줘봤자 이순이겠죠. 분명히. 순위가 늦을 거 아니야. 은행 순위가. 그럼 돈을 잘 안 빌려준다는 말이에요. 은행에서. 그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잘. 그러니 동의를 안 해준다 보니까 그럼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게 실효 가치가 높아 이게? 아니잖아요. 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냐면 제도가 있기는 한데 이게 쓰임새가 거의 떨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결론이. 임차권 자체가. 제도가 없긴 있는데 이거 활용 가치가 없는 거니까. 이건 이론상 그럴 뿐이에요. 이론상. 실무로 들어가면 거의 없어 이거는 사실은.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택은 많은데 상가는 많은데 주택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못 만들어 대항력을. 그래서 이제 자 이게 민법은 일반법이었죠. 그 일반법 갖고는 보호가 안 되겠네. 그러니까 좀 더 특별한 위치에 있는 법을 또 하나 만들었어야 된다고. 민법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법을.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뭐다 이게? 이게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줄여서 주임법이라 불러 저거를. 그러니까 자 주임법이라는 것은 이 법에 대한 특별한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뭐라 부른다 이를 민사특별법이라고 부른다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는 뭐가 우선 적용되는 거다? 주임법이 우선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냐면 이제 우리가 학자들 사이에서는 주임법을 살모법이다 불러. 살모법. 살모법, 어머니를 잡아먹는 법이란 소리예요. 주임법이란 소리가. 우리가 이제 살모사람 뱀 있잖아요. 왜? 그 의미가 뭐예요? 어머니를 잡아먹는다는 그거잖아요. 새끼가 나와서 이렇게. 살모사란 그 용어의 그 이름이 살모사, 뱀. 살모사가 죽일 살자란 말이에요. 어머니를. 그게 이제 태어나서 어머니를 잡아먹는데요. 그 새끼들이. 그 영양 보충하려고 그게 뱀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자 무슨 뜻일까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민법 말고 이 주임법에 의해서 뭘 만들어 보자 이제 대항력을 만들어 보자 이 말이 이렇게. 이걸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방법이 있다 이거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주택이니까 일단 이사를 들어가면 돼요. 입주한 거죠. 입주라는 뜻은 현실적으로 뭘 하라는 뜻일까? 점유를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동사무소 가서 뭘 해요? 전입신고하죠. 자, 전입신고라는 이야기는 주민등록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 공적 장부에 등재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요건이죠. 이렇게. 그럼 요건을 갖추면 그 대항할 힘이 생기는데 언제 생기는 거예요? 그날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0시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걸 일명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뜻이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제3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누구한테 그럼 대항되는 건데 도대체가? 누구한테? 두 가지 경우 나오죠. 이렇게 그죠? 두 가지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일단 새 살던 집이 양도가 되었다고 할 때와 두 번째는 어떨 때? 경매가 실행됐을 때 예를 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예를 하나 들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 주인이에요. 지금 집이 한 채 있었죠? 저기 을이 이제 임차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2년 정도 계약했는데 1년 정도 살았죠 지금.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팔았어 다른 사람한테. 병일한테 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저를 팔았으니까 갑은 판 사람이니까 뭐라 그러고 양도인이라고 하고 병이라는 사람은 양수인이라 부르지 이렇게. 이럴 때 우리가 민법 때 어떻게 배웠냐면요.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면책적으로 승계한다 그런다고요. 면책적 승계한다. 그냥 그대로 물려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 물려받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지금 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 지위도 승계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는 동시에 뭐가 된 거지 이제? 임대인도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자 주인 바뀌었죠 이렇게.
주인 바뀌었어요. 이때 을은 1년 동안 더 살 수 있어? 아니면 나와야 돼? 살 수 있죠? 그지? 살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돈도 물어주게 돼 있죠, 이렇게? 자, 그게 바로 뭐야? 양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원래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자, 그냥, 이제 원래 이 안 팔았으면 보증금 누가 물어줘야겠어요? 나중에. 갑이 물어줘야겠죠. 그게 뭐예요? 보증금 반환 채무죠. 그것도 승계했단 말이지. 누가? 병이. 예? 그러니까 1년 끝난 뒤에 보증금 물어주라 그 말 아니, 이렇게? 자, 그것도 되고. 이럴 수도 있어. 우리 볼 때 주인 바뀌었죠? 근데 새로운 주인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은 싫어. 그러니까 1년 남았잖아요, 지금. 지금 당장 나 나갈 테니까 내 돈 줘. 그럴 수도 있어요. 뭔 뜻이겠어요? 이 사유가 일방 해지 사유도 된다 그 말 아니에요? 나갈게 돈 내놔. 그럼 돈 누가 줘야 돼요? 갑이, 병이. 그때는 갑이 줘요. 반환 채무가 갑한테 있는 거니까 요 된다 이 말이 이렇게. 그러니까 양도 대할 땐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양수인에게 대항한다는 뜻이다. 양수인한테는 언제나 대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경매됐을 때 누구한테 대항된다는 뜻일까? 자, 경매일 때 누굴 말하겠어요? 경락인이라고 하지 말고 매수인이라고 얘기를 해, 앞으로는. 자,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데, 그 매수인한테는 대항이 항상 대항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자, 두 개의 경우 예를 들을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집이 한 채 있어. 을이 주인이고, 집이 한 채 있다고요. 자, 여기선 이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돈이 모자랐어요. 집 지을 돈이 모자랐다고. 그래서 은행 돈을 끌어다가 집을 완성 지은 거야. 그럼 은행 돈 끌어왔을 테니까 제일 먼저 뭐가 되겠어요? 저당권이겠죠? 그 이후에 병이라는 사람이 임차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 임차권자가 2순위가 되죠, 이제? 2년간 계약했다고 이렇게. 각각 1년씩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을이 집주인인데, 자, 깨끗한 상태야,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정이란 자가 임차에 들어왔었지. 그래서 일단 임차권자가 위에 있고, 그 이후에 돈을 빌렸었어요, 은행 돈을. 그런 바람에 여기 이제 두 번째가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런데, 자, 이제 갑과 이 을이라는 사람이 집주인들이 은행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런 바람에 은행에서 이 저당권을 다 실행시키는 바람에 이 집이 두 채가 다 경매가 나왔다 이 말이 이렇게. 1년 상태에서, 그죠? 경매 나왔어. 그래서 이제 경매를 누구가 받았겠죠? 받았어. 그래서 이 첫 번째 집은 A가 받고 두 번째 집은 B가 받았다고 예를 들자 이거죠, 이렇게. 그럴 때 과연 이 병과 정이란 임차인들이 대항이 될까 그 문제인데, 그럼 이 첫 번째 상황에서 그 사람은 지금 1년 남았잖아요, 지금? 그럼 1년간 살 수 있다? 아니면 쫓겨난다? 이 사람 1년간 살 수 있다? 쫓겨난다? 일단 1년 살 수 없다. 일단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요? 못 살아요, 이 사람. 임차권 자체가 소멸돼 버려요. 못 살아요. 그럼 이 사람 A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지. 없어요. 두 번째 사안에 볼 때, 이 경우는 지금 1년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보증금 다 물어주게 돼 있어요. 그죠? 나중에 B가 다 물어준다고 이렇게, 그죠? 그럼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지. 그럼 지금 둘 다 같은 세입자였겠지만 경매 실행됐을 때 매수인한테 대항될 수도 있고 대항되지 않을 수도 있어.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 순위가 다르죠,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매수인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갖추어지는 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하다 그 말이 이렇게. 그럼 대항하려면 지금 금방 예를 들었다시피 어떨 때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가장 빠른 선순위의 그 담보권보다도 더 위에 있어야 대항할 수 있는 거지. 그 밑에 있는 경우면 대항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도일 때는 항상 대항할 수 있지만 매수인한테는 항상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따져보는 거라 그렇게. 언제 되는지를. 그래서 대항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여기 일단 대항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라고요. 자, 책을 돌아오시면 자, 451쪽에서 1 올라가서 대항력 내용 보죠. 1번 동그라미. 자, 대항할 수 있다란 말의 의미가 뭐냐? 임차주택 임대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이 그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써놨죠. 그 왜? 2번의 이유가 있죠. 임차주택 양수인은 뭐라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럼 됐고 내려와서 이제 양가로 2번을 보세요. 대항력 취득 요건 및 존속 요건 써있죠. 거기 나왔네요. 1번 동그라미에. 주택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그랬죠. 무슨 뜻이겠어요? 금방. 요 두 개를 안 해도 이 말이지. 두 가지가 안 해도. 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라는 뜻은 뭐라고? 점유. 주민 등록을 마쳤다. 그건 공적 장부에 등재라는 뜻이에요. 어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 날은 영시를 의미한다. 그 다음 2번 전입신고한 때 뭐가 된 거로 보겠다. 주민 등록이 된 것으로 보겠다. 내려오시면 3번 주택의 인도란 뜻이 뭔데? 인도란 뜻은 실제 거주하든가 열세를 넘겨받든가 현실의 인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점유란 말이죠, 그게. 그죠?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452쪽. 자, 4번 주민등록서 있죠. 판례가 많아 보이네요. 그죠? 판례가 거의 다 읽어보긴 해야겠는데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주민등록이란 대항 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포함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저 시골에 있는 그 고등학생이 서울의 대학에 합격했어요.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그럼 이제 서울 올라와야겠죠 이렇게? 그럼 걔가 어린애잖아요 지금. 근데 얘가 혼자 살아야 되거든. 그 아버지가 올라와서 원룸 하나 얻어주는 거야. 학교 앞에다가 원룸. 그럼 계약은 누구 이름으로 하겠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하겠죠. 근데 누가 살아요? 아이가 살겠지, 그죠? 그것도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뜻이 바로 이제 그 판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하는 게 2개 있어요. 실수하는 거 2개. 자, 3번과 5번. 그 2개가 실수하는 건데, 대항력이 생기냐, 안 생기냐 그 문제예요. 자, 3번은 지금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잘 했죠. 3번이요. 근데 누가 실수했답니까? 공무원이 착오로 집원을 틀게 썼다는 거예요. 그럼 대항력은 생겨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자, 일단 임차인이 이제 잘했어. 근데 공무원이 실수한 거니까. 대항력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올라가서 어디 보시냐면 이제 5번. 임차인이 착오로 집원을 다르게 썼답니다. 그럼 대항력이 안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했는데, 자, 임차인은 실수 없었어. 공무원이 실수했어. 그럼 대항력이 생기고, 임차인 걔가 잘못했어. 그러면 안 생기고. 얘기해요. 그 다음 7, 8번 볼까요? 7, 8번. 7번은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다가구형이죠. 다가구. 그 다음 8번은 다세대.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형태의 차이죠. 다가구는 단독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자 8번, 7번 다가구인 경우라면 집원만 기재해도 돼요. 동호수 쓸 필요 없어요. 그죠? 굳이 안 써도 괜찮아요. 단독이니까. 대항력 생기는데 그렇지만 8번 다세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세대는 공동이기 때문에 동호수를 다 표기를 해야만 대항력이 생겨요. 호수 안 쓰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다가구는 단독이니까 집안만 써도 되고 호수 필요 없고 그거는. 다세대는 경우는 공동이니까 동호수 다 써야 되는 거고 호수 안 쓰면 대항력이 안 생긴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여기는 거의 시험에 나올 때 거의 판례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판례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쭉 보고 계신 게 이게 이제 대항력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넘어가서 454. 자, 5번 경매시 대항력의 의미가 뭐냐. 설명드린 건데 금방. 경매시 대항력의 의미. 1번 보시자고요. 임차인이 경매의 매수인, 즉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으려면 자, 대항력 발생 시점이 뭐라고 써놨죠? 제일 빠른 저당가 설정 일자보다도 앞서야 한다. 따라서 자, 경매 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순위가 앞서더라도 소멸된 선수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가 돼 있다면 대항력은 함께 사라진다. 임차와 소멸한다 써 있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순위가 말이에요. 일단 1순위가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고 2순위에 뭐예요? 임차권이라는 소리고 3순위에 저당권 이 뜻인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얘를 가운데 보시면 얘한테는 이기겠죠. 근데 위에 또 있죠 지금. 그 이때는 사라진다 뜻이에요. 이렇게 소멸된다. 얘가 기준이거든. 권리가 사라진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요. 자, 그게 이제 그 긴 문장을 써놓은 것이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제 4번 보세요. 자, 4번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인데 책은 좀 이따 보시고. 자, 이쪽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보자 다시. 자, 임차권은 뭐라고요? 채권. 물권과 싸움은 항상 진다. 보호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호를 해보자. 어떻게 해요? 전세권과 임대차 등기 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거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민법으로 만들 수 있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실제로 현실 가치가 떨어진다. 왜? 이게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안 되니까 거의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못 만들어 이걸로는. 그러니까 뭘 만들자? 이 법으로 만들어 보자 이거지 다시 또. 그럼 이제 일단 주임법을 갖고 또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민법이 아니고 주임법을 갖고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는 건데? 자, 우선 변제권. 그럼 말을 풀어보세요.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말이에요.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 이건 하나의 권리죠 이제 이게. 뭐가 충족돼야 돼? 요건이 충족돼야겠죠. 요건은 몇 가지? 3가지. 일단 얘를 끌어내려야 돼. 먼저 앞에 뭐가 만들어져야 되고 대항 요건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 대항 요건 그럼 몇 가지? 하나, 2개. 뭐라고? 점유하고 공적 장부에 등재라고. 거기다가 이제 임대차 계약서 있겠죠? 그걸 들고 동사무소 등에 가서 뭘 받아요? 확정 일자를 받죠. 그죠? 이게 3번째 요건이지 그러니까. 그럼 대항 요건 그럼 몇 가지? 2가지. 우선 변제권 그러면 3가지. 요건이.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보니까 원래 채권이었죠 이게 그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된다 이제? 물권과 같은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긴데? 무슨 얘긴데? 자, 이제부터는 뭘 다툴 수가 있을까? 순위를 다툴 수가 있는 권리가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순위를 다툰다. 무슨 순위? 돈 받는 순위. 응? 다시 말해서 배당 순위를 다툴 수가 있다는 뜻이고, 다퉜어. 누구보다 먼저 이길까? 누구보다 먼저? 자, 그것보다 순위가 늦은 담보 채권보다도 먼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순위가 더 빨라요. 선순위이지만 일반 채권보다도 먼저 우선해서 받을 수가 있는 권리를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럼 이제 다시 얘기해 보자고요. 자, 우선 변제권이 뭐라고?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요건이 몇 가지? 하나, 둘, 셋. 충족됐다. 그럼 어떻게 된다? 물권처럼 보호를 받는다. 어떤 뜻인데? 순위를 다툴 수가 있다. 무슨 순위를? 돈 받는 순위를. 그랬더니만 누구보다 먼저 받겠다? 후순위의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 그들보다도 먼저 받고, 또 순위가 빨라도 일반 채권보다는 또 먼저 받아. 이 소리예요. 이게 우선 변제권인데, 그럼 이제 일단은 뜻은 이제 이 우선 변제권은 결국 언제 발생되는지가 문제가 돼야 되는데, 조심할 거는요, 확정 일자를 받은 날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그럼 틀려요. 틀리다고요. 또 확정일자 받은 날을 기준한다. 틀린다고. 확정일자 일을 기준한다. 틀렸다고. 어떻게 되느냐? 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된 그 마지막 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요거를 마지막 날. 그러니까 충족된 마지막 날 그래야지 확정일자 받은 날짜를 기준한다. 이러면 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여기 어떤 뜻인지 봐야겠는데 책을 좀 돌아오시라고요. 자, 1번 우선 변제권의 의의부터 보죠. 지금 455쪽 보고 있어요. 그죠? 자, 우선 변제권의 의의. 1번 대항 요건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그죠? 대항 요건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나 그랬죠? 그자가 누구라고? 후순위의 담보 채권자라고, 그자가. 그다음 그 밖에 채권자보다 했죠? 그 밖에 채권자가 누구다? 선순위의 일반 채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 우선에서 뭐를? 임차주택 가로 열고 대지를 포함한다. 이 환가대금으로부터, 환가대금, 팔린 돈, 경락대금 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그중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이죠. 확정일자 부여 장소 어디라고 써놨어요? 뭐,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기소, 공중의사무소 등에서 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 3번 확정일자인데 오타 났죠, 그거? 혹자 아니죠. 확자인데. 3번 동그라미. 그죠? 확정일자 오타는 거잖아요, 그거. 확정일자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임차인 혼자 하면 된다, 그냥. 그 뜻이었겠고. 그 다음 4번, 자, 4번에서 대항력이 보여. 대항력이 있다면 확정일자 갖춘 날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그런데 자, 주택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 발생한다. 써놨죠? 희한해요. 그죠? 이게 한글인데 이해가 안 가. 한글인데 읽어도 이게 뭔 소리지? 처음 보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거 희한하잖아. 그죠? 분명히 한글인데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 근데 한글을 읽어도 이게 이 순서지가 이해가 안 간다고. 참 희한해, 이거 보면. 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 2번 먼저 얘기해보죠. 자, 확정일자 어디 가서 받아요? 동사무소에서 주로 받죠? 돈 받습니까, 그거? 무료로 해주죠, 그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 받았죠, 이제? 계약서에다 찍었어요, 그죠? 근데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잊어버렸다고. 응? 잊어버렸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소멸된다, OX. 응? 자, 임대차 계약서 분실했을 때 우선 변제권은 소멸된다, OX. 틀렸다고요, X라고. O 아니에요, 틀렸어요. 소멸 안 돼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OX. 이건 O. 응? 권리가 소멸되는 건 아닌데 행사는 못해요. 응?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은 돈 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네? 돈 받으려고 어디 가야 되겠어요, 이제? 법원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법원에 가서 나 돈 주셔라고 신고하겠죠. 그걸 채권 신고라고 그래요. 그때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들어가야 돼요. 원본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신고를 안 받아줘, 법원에서. 안 받아주니까 신고를 못해. 돈 안 줘요. 그때 카피해두면 된다고? 안 된다니까. 원본만 된다니까. 원본만. 그럼 잊어먹었잖아, 이거. 그럼 행사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받은 건 된다 그랬어 내가? 어디서 받은 거는? 공증인 사무소권은 된다고 했잖아요. 왜? 예? 공증사무소권은. 공증 쓰면 된다 그 말이 그거를. 공증 비용 들어요. 한 3만 원? 한 3, 4만 원 드는데 공증 써놓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공증 쓰면 부본을 하나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건 부본이 아니라니까 또 하나의 엄본이 되는 거지 그거는. 그건 변호사가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게 했죠 제가? 네. 그거 여러분밖에 몰라. 이게 나밖에 모르니까. 응? 그죠? 그거 잘 기억했다. 아주 써먹으시란 말이 그거. 나중에 업을 할 때 써먹으시라니까 그거. 그러니까 몇 푼 들어도 몇만 원 들어도 어디 가는 게 아겠어요. 공증이 꽤 안전하고 나왔잖아. 잊어먹어도 되니까. 그쵸? 기억나죠? 제가 2달 전에 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2달 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내용이 무슨 얘기인가 볼까요, 한번? 언제 발생되는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자, 이제 2월 달로 하자고요. 2월 달에서 2월 20일, 21일, 22, 23 정도 해서. 자, 확정일자를 20일자 입주하고 전입신고하고, 입주한 다음 확정일자 21일자 전입신고했죠. 자, 입주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22일자. 그 다음에 이제 입주한 다음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다음 날 모든 걸 동일 다 했다고 하자 이거지.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경우수 나오는데 과연 우선 변제권이 언제 발생되는지를 보자. 그 얘기죠. 이렇게 얘기죠. 그랬을 때 자, 우선 변제권은 지금 앞에 먼저 뭘 갖춰요? 대항 요건을 갖추죠. 그럼 대항력은 언제 나오나요? 다음날 나오죠. 그럼 대항력 발생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날 나와요. 우선 변제권이. 그런데 지금 요건이 항상 이렇게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지. 지금 보시면 저게 1, 2, 3이니까 이건 뭐야? 이거는 3, 1, 2네. 그죠? 이거는 1, 3, 2, 9. 이해가나요? 이 번호를 말하잖아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다 다를 수 있겠지 이렇게. 다 다를 수 있다고. 이거는 무시하라 그 말이야.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앞에 먼저 뭐가 발생돼야 된다? 대항력이 먼저 발생돼야 얘가 생기는 거예요. 대항요건은 뭐고? 이 2가지니까. 그럼 끌고 들어오면 이게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 언제 발생되는지를 알아봐라는 얘기인데 그걸 알기 위해서 먼저 뭘 알아야 돼요? 대항력이 언제 생기는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라 그 소리야. 그럼 파란색 대항력이 지금요. 언제 생기 며칠 생기 대항력이 언제 생깁니까? 요게 대항요건이니까 언제 생겨요? 23일이죠. 노란색이 우선 변제권이에요. 언제 생겨요? 받아놨죠 앞에? 받아놓은 의미가 있나 이게?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먼저 뭐가 나와야 되니까? 대항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언제 발생한다? 23일. 자, 그 다음에 2번째 사안 대항력 23일. 그럼 받아놓은 거 그래랑 같이 나올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언제? 23일. 3번째 사안 똑같겠죠? 언제? 22. 다 이길이니까. 우선 변제권이 22일. 요 4번째 것도 20일. 여기도 마찬가지. 하루에 다 했다더라도 2일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22, 2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경우의 수가 다 다른 수였었지만 결론은 뭐야? 대항력과 다 동일 발생하죠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먼저 앞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대항력이 있어야 되니까 탄 소리예요. 이해 갔죠? 항상 그러면 동일해요? 아닐 수도 있겠지? 다를 수 있겠죠 그죠? 다를 수 있다 이 소리인데 자 21일자에 입주했어요. 1일자 전입신고했죠. 자 23일자 가서 확정일자 받았어 이렇게. 그러면 대항력은 며칠째 나옵니까? 22일. 우선 변제권은요? 23일. 다를 수도 있죠.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철칙이 뭐야? 반드시 앞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대항력이 있어야겠지. 자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고. 그럼 저당권 설정일자가 22일이죠. 대항력과 동일 발생했죠. 누가 우선한다고? 누가 우선한다고? 대항력이 우선한다고. 임차권자를 보호한다고, 우선한다고. 동일 발생했을 때는. 왜 그럴까? 저 끝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대항력은 이건 판례에 의해 그런데 대항력은 이거는 그 이길 0시로부터 즉시로부터 발생한다고 그런다고. 이건 시의 개념이에요. 즉시로부터 발생하니까. 근데 저당권은 물권이죠. 응? 물권이잖아. 등기해야 되겠죠. 등기소 열어야 되겠지. 1등으로 했다고 쳐. 몇 시야? 9시야. 그래서 이건 일의 개념이다 이거야. 그럼 같은 날 발생했다 할지라도 언제? 0시 발생돼 있죠? 9시겠죠? 이게 판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긴다고? 대항력이 우선해야 되지. 그 임차권 보호한다, 보호한다? 보호한다 이거야. 신경 쓸 게 없다 이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런데 하나 또 있더라 이거지. 얘가 2번이었다니까 얘가 여기 1번이 하나 또 있고 이렇게.
1번 저당권이. 그러면 정리해보면 지금 이제 순위가 1번 저당권은 며칠이에요? 20. 그 다음에 대항력이 22. 2번 저당권도 22. 우선 변제권이 23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권리계속 경합되겠죠, 이제? 경합시켰어. 1번 저당권과 임차권이죠. 이건 뭐 당연히. 그 다음 2번 저당권과 임차권 서로 경합하겠죠? 여기는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는. 이제는 진다고 아예 이제. 응? 그러니까 이때 뭐요? 임차권 자체가 소멸돼 버려요. 소멸된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저당권자한테 다 지는 거예요, 무조건. 아까 1번이 없을 때는 시가 빨랐죠. 우선했죠. 대항력 인정했죠. 지금 위에 또 하나 있죠. 이때 대항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 대항 요건만 갖춰놓은 것 뿐이라고. 대항력이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임차권 자체가 소멸돼 버리니까 이제는 이렇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번 순환 때 내용이고, 다음 순환 때는 다른 걸 또 집어넣어, 여기다가. 지난 순환 때는 하나만 이렇게 안 했거든, 그때는. 이번 순환 때는 2개 들어오는 거, 이렇게. 다음 3순환 때는 다른 권리가 들어가. 저당권 말고. 압류, 뭐, 가압류 이런 게 들어가요. 자, 일단 어떻게 되고, 일단 결론이 뭐예요? 다 적자 이렇게. 저쪽에서 아까 그랬잖아, 내가. 자, 우리가 대항하려면 갖추어지는 때가, 뭐보다 빨라야 된다고. 가장 빠른 담보권보다 위에 있어야 대항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얘가 없으면 얘가 제일 빠른 담보권이잖아, 걔가. 그러니까 시가 빨랐으니까 대항이 됐겠지. 그럼 위에 또 하나 있잖아요, 이제. 그럼 얘가 제일 빠른 담보권이죠. 그 밑에 있으면 임차권 자체는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이게 우선 변제권 발생 시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여기 이해가 될 내용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얘기가 아까 455쪽에서 4번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에요, 그게요. 날짜를 주고 이렇게 예시를 줬을 때 언제 발생되는지를 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다른 권리와 서로 싸울 때 누가 이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과목은 먼저 무슨 과목이 잘 돼 있어야겠어요? 민법. 그래요. 다음 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하나 보시고 넘어가냐면 457페이지 맨 꼭대기 볼게요. 양가로 2번 우선 변제권 관련 판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또. 자,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되 하나만 보고 갈게요, 오늘은. 1번 보시죠. 임대차 계약서에 아파트 명칭과 동호수를 누락했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생긴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뜻이에요. 전입신고는 올바르게 잘 했는데, 이게 아파트거든요? 아파트니까 신고는 잘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뭐가 아파트 이름, 뭐 자이 아파트 몇 동 몇 호가 빠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확정일자 찍혀줬죠, 이거. 그럼 우선 변제권은 생긴다, 그 소리예요. 왜 전력 누락됐다 하더라도 신고는 잘 된 거니까 그 소리예요. 그게 1번 판례였었어요. 다른 건 뒤에 또 보시기로 하자고요. 자, 그렇게 놓고 넘어가셔서 어디 보시냐면 쭉 지나가서 이제 세 번째 보자고요. 459페이지. 거기서 자, 큰 5번을 보죠. 큰 5번.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자, 세 번째죠, 이제. 최우선 변제권. 자, 최우선 변제권, 소액 보증금을 말하는 건데. 자, 이제 세 번째를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최우선 변제권이라 불러요. 최우선 변제권. 또 말을 풀어보세요. 제일 먼저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죠.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거는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시험 지문에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 지문에는 뭐라 나오느냐? 소액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의 보호제도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이것도 이해를 하나 더 또 들어서 이해하시자고. 여기는 이해를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외우는 게 아니거든, 여기는. 이해가 돼야 되니까. 자, 다시 봐요. 집주인이 갑인데 3층짜리 집을 짓는 중인데 또 돈이 모자라네. 은행 돈을 또 끌어왔겠지? 1순위 뭐가 돼 있었다? 저당권이 돼 있었다고 치자. 그런데 이제 다 집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3층에 을이 제일 먼저 이사 왔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임차권자죠. 임차권자인데 여기가 이제 서울이라고 가정하시고 이 사람이 1억이에요. 보증금액이. 대항 요건을 갖췄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층으로 병이 이사 왔는데 이 사람은 금액이 좀 컸어. 이제 한 2억 정도 되거든. 그래서 임대차 등기를 했어요. 동의 구해가지고 한 2억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정이 이사 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전세권 설정을 했어. 왜? 보증금액이 한 3억 정도가 됐거든, 이렇게. 그러면 한 집에 사는 세입자가 세 사람이죠, 뭔가? 세 사람인데
누가 이사는 제일 먼저 왔어요? 을이 제일 먼저 이사 왔죠, 지금. 자, 임차권자 했고 1억이죠, 이제. 대항조건 갖춰놨었어요. 병은 임대차 등기했죠. 2억이나 되니까. 그 다음 정은 3억이나 되니까 뭐 했다고요? 전세권 설정했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집주인이 돈을 안 갚았어요. 맨 위에 뭐가 있죠, 지금? 저당권이 있어. 그래서 뭐가 실행됐다고? 경매가 나갔다, 이 소리지, 이렇게. 자, 일단 이 셋은 다 나와야 돼요. 몽땅 싹 쫓겨나야 돼요. 다 나와야 돼, 이제. 다 나와.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배당금을 해주겠지. 보증금 물어줄 거란 말이에요. 물어주는데, 자, 이사 온 순서하고 뒤바뀌어 버린단 말이지. 배당 순서가. 일단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이사 왔죠, 지금? 그죠? 그런데 배당받는 순서는 어떻게 된다면, 저당권자가 1순위예요. 1. 그 다음 2가 2순위야. 이 사람이 3순위고 얘가 꼴찌가 된다고. 왜 그러냐? 물권화 됐죠? 물권이지. 얘는 채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뒤로 쫙 밀리는 거란 말이지. 이사를 제일 먼저 왔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자, 원래 이사는 먼저 왔지만 배당받는 순서가 네 번째 아니에요. 이 사람 차례가 됐을 때 돈 남은 거 있겠어요? 돈 남은 게 없지. 그러니까 쫓겨나죠? 돈 한 푼도 못 건지는 거지. 그런데, 자, 1억으로 세를 사는 사람일 때 이 사람이 부자일까? 아닐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서울인데, 응? 반제빵도 1억 넘어가요. 막말로 보증금이. 반제빵 살아도. 근데 그럼 쉽게 생각하니까 가난한 사람이겠네, 그럼. 그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야, 지금? 쫓겨나. 더더군다나 한 푼도 못 건져. 이럴 때 그런 방법은, 이럴 때 이 사람들 어디 가야 돼, 이제? 뭐 서울역 지하도나 이런 데 가야 돼요. 지하도 가야 돼. 서울역 지하도 이런 데 가야 된다니까? 그럼 삶이 얼마나 구차하고 힘들겠냐고. 그러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긴 있지. 농약 2병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한 병은 다 쫙 먹여. 하나는 내가 마시면 돼. 근데 이렇다고 너도 다 농약 먹어봐, 이게. 나락골이 뭐가 되겠나? 그게 나라냐고, 그게, 그죠? 그게 나락골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쫓겨나면서 돈 못 받는 상황일 때 어떻게 한다? 얘네보다도 너는 한번 살아보라고 돈을 조금은 주겠다, 이거야. 제일 먼저. 무슨 명목으로? 쥐약 먹지 말라고. 일명이 저기 자살 방지용이야, 그래서 이게. 예? 그래서 좀 주긴 주겠다 할 때 얼마를 준다? 3,400만 원은 주겠다, 이 소리예요. 얼마 안 되죠, 그죠?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이라 부른다, 이거지. 그럼 여기 뭐가 중요했어요, 이제? 제가 일부러 서울로 써놨죠, 저기다가. 뭐가 중요할까? 어디냐와 얼마냐가 중요해지겠지. 어디냐, 지역, 그리고 보증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자, 책을 보자고, 이제부터. 자, 450페이지 보시면 표 보이죠? 표가 보이네, 거기. 4개 지역 나왔죠? 4개 지역 있네. 첫 번째 어디랍니까? 서울이래요. 얼마일 때 얼마 준대요? 1억일 때 3,400까지 주죠. 자, 그러면 그 날짜 안 써있죠? 날짜는 언제부터? 2016 3월 31일자 기준이잖아요, 그게. 예? 그 날짜 기준에서 얘기하는 건데, 서울만 얘기할게요. 자, 서울이면 1억 이하에 3,400만 원까지라고 돼 있죠, 이렇게. 그럼 자, 보증금 대비 약 몇 프로쯤 보이시나요? 30%쯤이 보이죠? 그래요? 그렇다면, 자, 8천만 원일 땐 얼마를 줘야 될까요? 6천이다, 얼마 줘야 될까요? 자, 봐요. 1억 이하에 3,400까지니까, 그건 최상한 금액이죠, 이게. 3,400이라는 게 고정금액이에요? 아니라니까? 고정금액이 아니라 가장 상한 금액을 써놓은 거지, 이게 지금. 그럼 1억 이하니까, 8천도 1억 이하 아니야. 얼마까지? 3,400. 6천 때도 3,400 이 소리예요. 까지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1억 원이면 3,400만 원을 준다. 그럼 틀린 거라고, 그거는. 틀린 거라고. 1억 이하일 때 3,400만 원까지 준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해했어, 무슨 소리가? 그러니까 그럼 6천 때 얼마 주는 거 최고? 3,400. 3천만 원밖에 안 돼, 보증금액이. 얼마 줘? 그럼 3천을 주겠지. 이렇게 이해하는 거고, 이거를. 자, 이해하길 바라고요. 자, 그럼 나머지 두 번째 거. 두 번째 칸 어디 있어요? 과밀이죠, 과밀. 응? 과밀이 어딜 과밀이라고 할까? 서울시와 경기가 붙어있는 경기도를 과밀 그래요. 서울시와 경기 붙어있는 곳 많죠. 어디겠어요? 뭐 의정부, 뭐 부천, 광명, 뭐 성남 많겠지. 그런 데를 과밀. 자,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남양주는 어디예요, 그러면? 과밀. 서울과 붙어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얼마를 말하죠, 그러면? 8천 이하일 때 2,700.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박스 보죠. 광역시하고 어디래요? 안용, 김광세죠. 그죠?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세종. 그 광주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 아니에요. 저 이천 옆에 있는 데 있어요. 성남 옆에 있는 거, 거기 하는 거예요.
혹시 또 전라도 하시면 안 돼. 그래서 광역시하고 안용, 김광세 이거 외우시는 거야. 어차피. 응? 안용, 김광세 얼마일 때 얼마? 6천 이하일 때 2천까지. 기타는요. 5천 이하일 때 1,700까지. 일단 이건 외워야 돼요. 지역과 금액을 외우시라고요. 네. 외우라 그러면 싫어요. 꼭 그렇게 같은. 그냥 어쩌고 여러분들의 숙명이야 이건. 네? 여러분들 숙명이시라니까요. 일단 외우셔야 돼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책을 한 장 딱 넘겨보실게요 이제. 자, 넘기시면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일단 서울이면 다시 얼마일 때 얼마요? 1억 이하일 때 3,400까지. 그쵸? 그럼 방금 그게 고정금액이 아니라 그 소리 아니에요. 그럼 세 가지 기억나셔야 돼.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무슨 며칠자 기준? 2016 3월 31일 때 기준. 자, 이게 왜 이 날짜가 중요한 걸까? 첫 번째는요. 이 날짜하고 자 일단 이 날짜가 무슨 날짜인데 이 날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시행된 날짜를 말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날짜라고 뭘 비교하셔야겠어? 가장 빠른 선순위의 그 저당권 설정 일자를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빠른 담보권 설정 일자가 이 날짜 이후 설정된 것이 돼야 이 금액이라고. 그럼 만약 이 전 설정된 것이면 이 금액이 아니란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면 자 이제 집이 한 채 있다 보시고 가ቤ집 주인이었어요. 1순위 뭐가 설정돼 있었다? 저당권이. 여기 이제 서울이에요. 을병이사와 있죠.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 대학 요건 다 갖추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 보증금액이 9천만 원이에요. 이 사람은 1억이에요. 자, 그럼 대항력 발생이 언제 됐는데? 대항력 발생은 오늘이야. 이 사람은 어제고. 대항력 발생 일자가 어제 오늘이라니까. 서울이고 9천 1억이잖아 이렇게. 자, 저당권 설정 일자가 한 번은 2016년도 3월 아니지. 자, 2월 한 28일로 할게요. 이렇게. 두 번째 설정 일자는 언제 했을까? 2017년도로 하자고 그냥. 자, 2017년도 뭐 한 4월 5일쯤 이렇게 예를 들어봐요 한번.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될 텐데 이렇게. 그러면 자, 먼저 이제 1번부터 볼게요. 빨간색 글씨로. 자, 설정 일자가 오늘 설정된 것이죠. 자, 그럼 최우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응? 된다. 얼마 받을 수 있다? 3,2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두 번째, 2번 설정 일자일 때 최우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얼마 받을 수 있겠어요? 3,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설정 일자가 1번 설정 일자다. 그럼 최우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한 푼도 못 받는다. 그 다음 2번 설정 일자일 때 된다, 안 된다? 된다. 얼마 받는다? 3,400만 원을 받는다. 이걸 이해해야 돼. 네? 이게 이해 안 가면 괜히 여러분들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금방 거짓말했다고. 이 금방 내가 물었을 때 이해됐다 그랬잖아, 이거. 이해했다 그랬죠? 근데 이게 모르잖아, 지금. 그럼 나한테 거짓말한 거지. 이해 안 된 거지, 그거는. 응? 거짓말했어요. 응?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눈빛만 봐도 알아요. 응? 눈빛 봐도 안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눈빛만 봐도 안다니까? 여기 서 있으면 그렇게 돼. 오래 서 있으면. 지금 절반은 이해 못하고 있다니까, 무슨 소리인지를. 지금 봐요, 이제. 내가 금방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 날짜가 무슨 날짜라고? 주임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시행된 날짜라고. 그거가 뭘 비교해야 된다고? 가장 빠른 저당권 설정 일자하고 비교했을 때, 얘 설정 일자가 언제? 이 날짜 이후 설정된 것이라 현재 이 금액이다. 이 전 설정된 것이면 이 금액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첫 번째 설정 일자가 언제예요? 그 날짜 이전이네. 예? 그 전 설정된 것이죠. 그럼 이 현행법을 적용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당시 법을 따라가야 된다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서울이죠, 그때. 서울일 때 9,500일 때 3,200밖에 못 받던 시대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는 되죠, 지금.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니까 됐는데, 그럼 9,000만 500 이하니까 얼마 받았었어요? 3,200 받은 시대 아니냐고. 근데 설정일자가 이 날짜 이후네, 이제? 그럼 1억 이하로 바뀐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이도 되네? 얼마에 이제는? 현행법 3,400까지 되는 거지. 얘는 1억이잖아요, 지금.
그럼 설정일자 일할자면 안 될 거 아니냐고. 이때는 1억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야. 못 받는다고. 근데 이건 개정된 뒤니까 대전 이제 얼마? 3,400원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는 이 대학료 발생일자가 언제인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이거는. 응? 이건 완전 그냥 그 쓰레기야 이건 그냥. 쓰레기. 단지 그냥 뭘 갖춰라는 뜻이에요. 대학 요건을 갖춰놓으라는 얘기지. 이거 발생일자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이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바로 가장 빠른 담보권의 설정일자가 며칠자 설정된 것이냐를 따질 때 이 날짜 그래 중요하다고 이게. 예? 이 날짜 이후 설정된 것이래야 표에 있는 그 금액이고 이 전 설정된 것이면 그 금액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보니까 얼마 안 됐죠 이게. 한 2년밖에 안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무로 들어가면요 많은 저작권들이 전부 다 그 위에 설정된 거라고 거의가. 그럼 지금도 이 경우가 아닌 경우도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그쵸?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이해했으면 이제 된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항상 이 고정금액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했죠 이제? 요거 요번 순환 때 난이도야 그럼 이거는. 또 지난 순환 때 안 했잖아요. 네. 그거 안 한 거라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라간 거잖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시 또 고정금액이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집값에 2분의 1 내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 집값이라는 거는 이제 대지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값이라는 값은 시세가가 아니라 경락대금이에요. 매각대금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럼 서울일 때 3,400까지였죠 이게. 근데 1억으로 보증금을 들어가 있었거든. 근데 팔렸어 경매로 주택이 얼마에? 6천에 팔렸네. 6천에. 그럼 반 잘라봐요. 얼마죠? 3천만 원이죠. 얼마밖에 안 줘? 3천만 원밖에 안 주는 거지. 그 얘기고. 세 번째. 여기 지금 임차인이 몇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 3명이죠? 3명인데 싹 다 물론 뭘 갖췄을까? 대학 요건이 갖췄겠지 이렇게. 근데 몽땅 다 1억밖에 안 돼. 보증금들이 싹 다. 지역 서울이고 설정돼 있어. 저당권 설정돼 있었고 이렇게 그죠? 그럼 얼마씩은 줘야겠 최소한 3,400까지는 다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3,400 곱하기 3이잖아. 얼마 나와요? 1억 2천 나오겠지 이렇게? 합이 아니 이 세 사람 합치니까. 그런데 이제 팔렸단 말이에요. 얼마? 2억에 팔렸단 말이에요. 2억에. 그럼 반 잘라봐요. 1억이죠. 이게 많지? 다 안 줘 그러면. 1억 갖고 나눠준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 이렇게 안분하는 거라고. 다시 말해볼까 한번. 임차인이 다수여서 그들한테 지급해야 될 최우선 금액의 합이 주택가 절반을 초과한다면 그때는 50% 내에서 안분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무슨 소린가? 이제 나중에 여기다 금액을 집어넣어야 돼. 지금 제가 똑같이 1억이라니까 나누기 3 하면 되죠. 근데 똑같이 1억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1억 6천 4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그때 이 금액에 또 비례해야 된다고 다시. 그걸 계산을 해서 두들겨갖고 얼마씩 배당될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그래서 여기다가 금액을 넣어가지고 얼마씩 받을 수 있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거고. 어디까지? 자, 합의 50%를 초과한다면 얼마? 50% 내에서 안분한다. 얘기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보니까 결론은 이 금액은 고정금액이 아니라 그냥 뭐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상한 기준. 이해했죠? 자,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 책을 돌아오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우리 그 460페이지 보시면 그 3번에 있어요. 3번에.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를 뭐라 써 있어요? 2분의 1을 초과할 때는 뭐 한다고? 2분의 1 금액에 안에서만 최우선을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최우선을 마치고 6번 임차권 등기 명령제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제부터 잠깐 쉬었다 또 가시죠.